안녕하세요. 전절제 곽청술 림프전이 14개. 하지만 오늘도 초궁정으로 토닥토닥 시작합니다. 우리가 암에 걸리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는데요. 그 중에서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머리가 다 빠지는 일이죠. 사실은 그게 또 가장 큰 스트레스이기도 하고요. 하지만 이 머리가 다 빠져서 저희가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. 많은 분들이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면 바로 가발을 먼저 알아보시더라고요. 근데 가발이 좀 비싸야죠. 한 50에서 2, 300만 원까지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사계절을 가발 없이 보낸 저의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. 저는 4월 16일에 첫 항암을 시작을 했거든요. 첫 항암을 시작해서 한 5월 초 정도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봄, 여름, 가을, 지금 이제 겨울이 됐는데 9월 2일 날 제가 수술을 해서 사실은 케사일라를 하면서는 머리가 이제 다시 자라기 시작했어요. 지금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한 지 한 100일 정도 됐는데 그래도 뭐 지금도 머리가 짧으니까 이제 모자를 쓰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비싼 가발 없이 그냥 모자만으로도 우리가 이 계절을 잘 버틸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. 첫 번째로 실내에서는요. 저는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이런 올가닉으로 되는 면 100%의 비닐을 썼습니다. 이런 올가닉의 면 100%의 비닐은 사실은 우리가 모낭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어떤 나일론이나 이런 것보다는 면백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두피를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두피도 피부잖아요. 피부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이거 좀 실내에서는 좀 벗어둬야지 그래야지 모낭염이나 이런 데서 좀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런 실내용 비니 같은 경우는 색깔별로 한 두세 개를 사서 이거를 빨아가면서 돌려가면서 썼거든요. 그리고 이제 실외로 외출을 나갈 때 지금은 사실은 가을 겨울 편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좀 쉬워요. 이런 비닐을 쓰게 되는 거죠. 이런 두꺼운 비닐을 써주면 돼요. 이렇게 그죠? 비닐을 써주는데 사실 이 비닐을 쓸 때 꼭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.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저희가 꼭 이 비닐을 쓸 때는 귀를 가려 주셔야 돼요. 이 가을 겨울에 추워서도 귀를 가리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머리가 다 빠지고 나면 이 기빈머리가 없잖아요. 기빈머리가 없이 여기 귀가 이렇게 보이면 저 대머리예요, 민머리예요 다 보이거든요. 그래서 보온성도 있지만 꼭 이렇게 귀를 가려 주셔야지 민머리인 게 티가 안 나는 거죠. 그리고 당연히 두 번째로 귀는 이렇게 내려주셔야 돼요. 그죠? 요 목 뒤까지. 지금 저는 카라가 없는 옷을 입어서 그런데 카라가 있는 옷이면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? 그리고 이렇게 귀를 딱 가려주시면 훨씬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도 있거든요. V라인으로도 보이고. 그래서 꼭 요 귀를 가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모자도 이렇게 위로 띄우지 마시고요. 가급적이면 뒤로 이렇게 꼭 눌러서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사실은 요런 비니 같은 경우는 색깔별로 준비했습니다. 어차피 우리가 가발을 안 샀으니까 2, 300만 원 안 썼으니까 이 1, 2만 원, 2, 3만 원짜리 이런 비니 같은 데는 사실은 투자를 좀 했어요. 그래서 옷에 따라서도 뭐 그리고 사실은 겨울에는 실내에서 덥잖아요. 저런 비니를 쓰는 게 덥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비니가 지금 처음에 썼던 거 얘보다는 훨씬 얘가 좀 가벼운 재질 그리고 얇은 재질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재질별로 색깔별로 여러 가지를 좀 준비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비닐을 쓸 때도 가급적이면 좀 밝은 색깔로 해주시면 얼굴도 좀 밝아 보이는 거 그런 것 같더라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잘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베레모예요. 베레모 어려운데 우리가 언제 이런 거 한번 써봤겠어요. 근데 제가 암에 걸리고 민머리가 되니까 쓰게 되더라고요. 근데 베레모 어렵지 않아요.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요. 이렇게 쓰시잖아요. 이렇게 쓰시면
원래 이 베레모라는 건 예술가처럼 뭐 이렇게 쓰잖아요. 이런 거 우리 하지 말고요. 이런 건 안 돼. 이런 건 안 되고요. 요렇게 똑같이 뒤로 당겨서 요렇게 써주시는 거죠. 요렇게 써주시면 베레모라는 게 여기가 위가 풍성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얼굴형, 어떤 머리 이게 두상이 커도 이게 잘 어울리더라고요. 그리고 똑같아요. 뒤에는 이렇게 당겨서 써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베레모는 여기 앞이 이렇게 딱 조여져서 맞아지니까 이게 흔들리지 않아서도 좋고, 이 베레모는 원피스나 코트 이런 공식적인 자리, 뭐 결혼식을 간다든가 이럴 때도 전혀 어색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베레모도 한 번 정도 도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. 그 다음에 제가 잘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스카프예요. 스카프. 이 스카프는 사실은 사계절 저는 굉장히 잘 썼습니다. 이 스카프가 면재질은 면 100% 같은 면재질은 이렇게 부드럽지 않아서 안 돼요. 요런 실크면 좋은데 실크는 너무 비싸니까 요런 나일론 같은 것도 괜찮아요. 이 사이즈는 제가 해보니까 요 70, 70 가로 세로 70cm가 가장 적당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 70cm로 이렇게 반을 접어줄 거예요. 반을 접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. 이렇게 묶어주세요. 이렇게 묶어주시면 이 중간을 이렇게 당기고요.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묶어주시고 붙이시고 앞에 이렇게 해주시면 앞모습은 이렇게 되죠. 근데 꼭 미용실에서 금방 나온 것 같잖아요. 이럴 때는 이렇게 중절모를 써주시면 되는 거죠. 저는 화관하면서 죄송한데요. 이렇게 코찔찔이가 되었어요. 그 처음에는 콧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콧물이 많이 나냐고 부끄럽다고 그랬더니 그게 코털도 다 빠져서 그렇더라고요.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. 우리만 아는 정말 오픈 사실인 것 같아요.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베레모를 이렇게 써주시면 뒷모습은 이렇게 된답니다. 전혀 티가 안 나죠. 이렇게 이 베레모도 마찬가지예요. 이렇게 헐렁하게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. 꼭 내려주셔야 되고 스카프로 이렇게 길을 꼭 가려주셔야 돼요. 이렇게 써서 뭐 이런 거는 청바지랑 같이 입어도 되고요. 뭐 이럴 때 써주시면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젊은 친구들은 요런 캡모자 많이 쓰시더라고요. 캡모자. 그래서 이렇게 캡모자. 근데 이 캡모자의 단점은 여기가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. 지금 저는 머리가 조금 있지만 뒤가 다 보이니까 요럴 때는 저는 요런 귀다리 모자를 써줬었어요. 요런 귀다리 모자는 요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. 요렇게. 이거 이렇게 방울 달린 거 창피해서 어떻게 쓰나? 괜찮아요. 하나도 안 창피해요. 요렇게 해서 얘는 요렇게 당겨주시고요. 똑같아요. 그리고 얘를 요렇게 접어주시는 거죠. 접어주셔서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.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면 해가 있을 때나 뭐 산책을 나가실 때나 이럴 때 귀도 보온이 되고,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해로부터도 막아주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. 어떤 스타일도 다 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모자를 그렇게 많이 써본 사람들이 아니니까 처음에 이제 모자를 쓴다 하면 대부분은 이런 번거지를 제일 먼저 쓰게 되시는 것 같아요.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. 이런 번거지를. 근데 사실은 이런 번거지는 그 누구에게도 잘 어울리기 힘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번거지가 우리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얼굴이 안 그래도 기미도 올라오고 까매지고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런데 얘가 이미 요 앞에 창이 얼굴을 또 가려줘. 그러니까 여기가 더 어둡게 되는 거고,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가 이렇게 펄렁거리니까 여기 기미머리 없는 게 다 티가 나요. 어쩌다 보면 뒷머리 없는 것도 다 티가 나는 거죠.
그러다 보면 이게 대참사가 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런 번거지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비리나 베레모 같은 저런 걸 써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제가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모자로 잘 버틴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아마 많으신 분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실 것 같아요. 댓글로 공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. 다음 편은 봄, 여름 편입니다. 봄, 여름 편은 좀 더 어렵잖아요. 모자 쓰기도 어려운 계절이니까. 그렇지만 제가 잘 지내온 봄, 여름 편 준비했으니까 구독, 좋아요로 한 번 더 같은 시간 같이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. 우린 늘 힘들지만 그래도 즐겁고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우리 스스로 늘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